하늘 씨, 오늘 몇 번째죠? 6번째. 벌써 우리 신과의 만남이 6번째가 됐습니다. 야, 그 기간 동안에 그 많은 분들께서 응원 많이 해주셨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우리 밴쿠버 교민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을 제공했다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네. 그리고 뭐 끊임없이 잘 참석해준 우리 하늘 씨한테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오늘 게스트가 한 분 또 모셨죠? 네. 어떤 분이십니까? 공부를 아주 오래, 아주 많이 하신 분. 그분? lawyer. 로이어예요? 네. 예, 저희가 보통 한국에서 네. 만나지 말아야 될 그 사자 쓰시는 직업군이 딱 3개가 있습니다. 3개요? 누구시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게스, 의사? 의사,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장의사 만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 또 만나면 안 돼요. 네, 뭐 그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 저는 지금 한국에서 한 40년 살면서 한 번도 변호사를 만나본 적이 없죠. 그런데 캐나다에서는 네. 꼭 필요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 한인, 밴쿠버 한인사의 아주 소중한 한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우리 양민수 변호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Welcome. 네, 안녕하세요. 밴쿠버에 소재한 트루라일러 코퍼레이션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민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뭐 시작하기 전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예, 한국에 있는 변호사의 그 법률적인 서비스와 예. 그러니까 변호사님 예. 입장에서 캐나다에서의 그 변호사의 어떤 그 법률적 서비스가 예. 좀 차이나는 부분이 좀 있나요? 한국에서는 물론 이제 변호사를 만나기 위한 문턱이 굉장히 높죠. 캐나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도 법치 국가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캐나다 사회는 모든 게 이제 법치이기 때문에 가령 뭐 차량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들끼리 서로 누구 목소리가 더 큰지 싸울 필요도 없고, 자기의 생각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뭐 들어눕는다든가 예, 그런 게 통하지 않고 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만큼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고요. 그 문턱도 상대적으로 한국에 비해서 저는 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 변호사가 되는 과정이 좀 한국하고 좀 많이 다릅니까? 지금은 한국하고 캐나다하고 저는 뭐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을 해요. 러스쿨을 들어가야지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법조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되기 전에 네. 오랫동안 이제 CPA로 회계사로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요. 그래서 다국적 금융기관에서 파이낸셜 디렉터로 일을 엄청 했고요. 똑똑하시네.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카운팅이나 파이낸스 쪽에서 일을 했던 것들이 제가 횡령이라든가 사기라든가 배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사기 사건들이 발생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어카운팅이나 파이낸스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면 효과적으로 이런 의뢰인분들의 업무를 잘 처리해 주기 어렵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거 이제 뭐 일단 변호사님께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한인을 주로 많이 변론을 하시나요? 뭐 아니면 여기 뭐 로컬도 많습니까? 한인 분들도 있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러펌은 트루라일러는 커머셜 러, 코퍼레이트 러, 그리고 또 이미그레이션 러를 다뤄요. 네. 그리고 이제 리티게이션, 그러니까 민사 소송이라고 이제 저희가 하는데, 이민법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사실은 한인들 말고 기타 인종들도 많이 클라이언트들이 의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주로 한인분들은 어떤 이슈로 많이 우리 변호사님을 찾게 됩니까? 민사소송에 관한 케이스들이 가장 많이 있었고요. 이민법과 관련된 재판. 그래서 사람들이 이민법인데 왜 재판을 하지? 이렇게 네, 그것도 제가 질문하는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민법은 이미그레이션 컨설턴을 통해서 비자 애플리케이션을 제출하고 그렇게 해서 영주 비자를 받으면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맞는데, 비자 애플리케이션을 제출을 했는데 그 비자 애플리케이션 상에 기재했던 내용들이 이제 잘못되게 기재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거를 미스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데, IRCC에서 이거를 문제 삼아서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부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비자를 거절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뭐 영주 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도 추방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추방이요? 네. Get out. 예. 캐나다 국민도 네. 예, 추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말도 이건 무슨 무서우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누가 겁먹었어. 만약에 캐나다 국적을 취득함에 있어서 부정적인 방법, 아. 예.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다면은 캐나다 이민부에서 리보케이션, 취소하는 리보크. 절차를 밟을 수가 이해가 있습니다. 됩니다. 예. 예. 취득 자체. 근데 예. 이미 정상적인 취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 너 나가. 근데 굉장히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 뭐 잘못하신 상- 거 있으세요? 불만장은 깨끗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싫어하는 한국 속담 중에 하나가 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모르겠어요. 네. 자, 이거를 이제 여기서 바로 퀴즈를 합니다. 네. 무슨 의미죠? 올바른 길은 안 가면은 서울로 가서 다시 픽스해야 된다. 아니에요? 뭐, 예, 그거보다는 어려워. 한 예. 80%. 80% 어려워.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 어쨌든 똑바로. 원하는 목적을 취하면 된다는 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속담 중에 하나거든요. 모 이민 컨설턴트가 모 이주공사에서 이거는 불법이 아니고 편법이니까 괜찮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건 뭐 어떤 경우에는 이게 불법이어도 결국은 영주 비자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요? 그럼요. 밴쿠버 교민사회 여기 보면은 네. 워크퍼밋을 가지고서 자녀들 교육시키는 그 유학생 어머니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상당수의 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서 뭐 레스토랑, 뭐 한인 레스토랑들이 많이 있죠. 이런 데서 비자를 받아서 아. 예, 그걸 가지고서 학비 면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여기 학비가 얼마일 것 같아요? 중학생, 고등학생, 10,000? 유학생이면은. 한 1년에 10,000 이런 것 같았어. 요즘에 많이 올라서요. 지금 17,500달러예요. 1년에요? 1년에요. 저는 이게 캐나다 특히 BC주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만약에 워크퍼밋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워크퍼밋 홀더들의 자녀들은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처럼 대학교를 들어갈 때 입학 기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도 대학교에도 UBC든 SFU든 쉽게 들어가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학비 면제되죠. 또 대학교에서도 또 학비 혜택을 받죠. 그러다 보니까 기러기 어머니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큰 그쵸. 유혹이 될 거예요. 가령 그런 식으로 해서 비자를 취득을 해서 뭐 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뭐 서비스 캐나다라든가 이민부에서 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비위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비위, 뭐 비리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적발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이미그레이션 저는 브로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미그레이션을 어레인지하는 브로커들이죠. 처음에는 문제가 없다 그래요. 그리고 그런 식당 사장님들한테 돈을 자기네들이 줘야 되기 때문에 유학생 어머니들한테 뭐 적게는 뭐 5만 불, 뭐 많게는 10만 불, 20만 불 이거를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해요. 뭐 어디 건물에 지하 주차장으로 오라. 예, 100불짜리로 못된 것만 좀 배워가지고 예, 그래서 뭐 정치하면 뭐 그런 예, 영화에 있잖아요. 나오는 그런 거를 커피, 그대로 뭐 트렁크, 그렇죠. 혹시 바카스 박스 그렇죠. 근데 여기 바카스 박스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야. 예, 그래서 그거를 100불짜리로 해서 그렇게 현금으로 하죠. 그러니까 증거를 남기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죠? 그렇게 해서 비자 프로세싱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뭐 그분들이 이제 라이센스가 있는 분들도 많고 라이센스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돈을 환불해 달라고 하면 안 된다. 그분들이 이제 안 된다고 하죠. 근데 이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협박을 하기 시작해요. 뭔 협박을 합니까? 어머님 자녀들 앞날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민부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 네. 예, 자기가 5년 동안 잘못했으니까. 그렇죠. 5년 동안 입국 금지되고 아이도 강제 출국, 그죠? 강제 출국과 함께 5년 동안 입국 금지가 되는데 아이의 장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10만 불을 받았는데 그 10만 불을 이제 분배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그레이션 브로커가 받은 거, 또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하고 프로핏 이렇게 그렇죠. 나누는 몇 대 몇으로 나눴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일이 이제 불거져 나오면은 유학생 어머니한테 얘기했던 그 퍼센테이지하고는 다르게 분배가 됐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서 이제 또 서로 싸우는 거의 뭐 Oh my 진흙탕 God. 싸움이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너무너무 많아요. 많아요? 예, 굉장히 나는 많은데 드라마 같은 거를 듣고 있나? 예, 아침 드라마보다도 정말로 더 막장이구나. 예, 그런 것들이 많은데 야, 캐나다만큼은 정말 클린 아니에요. 청정. 예. 이게 이제 사회나 환경뿐만 아니라 시스템 자체도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이거를 악용하는 거는 좀 옳지 않은 거 아닌가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주로 비즈니스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 변호사님은 어떤 서비스를 해주시고 예. 어떤 이슈들이 좀 있을까요? 비즈니스는 정말로 다양해요. 예를 들면은 뭐 회사를 설립하는 절차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시려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회사를 설립할 때 혼자서 설립을 하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우리가 동업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동업, Partnership. 그렇죠. 동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회사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주라고 하거든요. 쉐어홀더. Shareholder. 예, 그렇기 때문에 쉐어홀더스 어그리먼을 맺으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는 이제 많이들 바뀌긴 했지만 그렇잖아요. 뭐 당신 나 못 믿냐? 아, 우리끼리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한국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 이거 술 한잔 마시면 그렇죠. 네가 어떻게 나를 이걸 사인하자고 그렇죠. 하지 말자. 이렇게 나는 예. 대부분.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일이 잘못되면 남이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쉐어홀더스 어그리먼을 작성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동업자 간에 그러니까 쉐어홀더스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결국 법원에서 판사님이 보시는 거는 쉐어홀더스 어그리먼이 Agreement.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예, 그거를 많이 봐요. 근데 민사소송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사기꾼들이 많이 하는 게 나는 이거 말로만 한 건데 이게 어떻게 계약이 되냐고 얘기해요. 예, 왜냐하면은 하늘 씨 계약이라는 건 어그리먼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문서로만 이렇게 작성을 한 게 어그리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가 구두라고 하거든요. 이런 신발 구두가 아니라 네. 예, 입으로 하는 거. 네, 거기까지 구두? 제가 좀 오럴 컨트랙이라고 하는데 Oral contract. 예, 오럴 컨트랙도 컨트랙이에요. 굉장히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이 있습니다. 예. 녹음한 것도 문서와 같은 효력이 있나요? 자, 이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한국 의뢰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내가 동의하지 않고서 녹음한 건데 맞아. 법적 효력이 있느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걸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효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하늘 씨? 예. 그냥 상방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법적인 쌍방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셋이서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이 파티스펀트들이 어. 예, 여기에 대해서 약속을 하면은 약속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녹음한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valid. 나 지금 녹음하고 있어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야, 그거를 그거 한국 굉장히 중요해요. 예, 고지하고서 녹음을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렇지만 이제 에티켓에 대한 또 문제는 있겠죠. 오늘 지금 뭐 망하는데 뭐 에티켓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막 녹음을 하고 그랬을 때 만약에 뭐 세 사람 네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했으면 그 대화 가운데 퍼스널 인포메이션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인 정보를 자기가 녹음을 해가지고서 다른 사람들한테 디스클로즈를 하게 될 때 노출시켰을 때 노출시켰을 때 우리 이게- 우리 변호사님의 이제 분위기가 확실히 탔습니다. 예, 제가 영어 수학 과외를 다 이쪽으로. 한국에서부터 오랫동안 했고요. 예, 그래서 학원가에서도 좀 네. 이름을 날렸습니다. 네. 다음에는 강사님을 한번 예. 캐나다에서도 AP 강사로도 오랫동안 밑에 전화번호 남겨니까 네.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예, 그러면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 데 있어서 예. 좀 중요한 포인트를 한 두세 개만 좀 잘 짚어주시죠. 만약에 동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 사업의 근본 취지, 뭐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게 네. 어떤 거라는 거, 어떤 의무를 갖는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shareholders agreement이라든가 아니면은 만약에 이분들이 다 인베스터라 그러면은 investors agreement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여기다가 다 명시를 해놓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 조항들을 보면서 서로 얘기를 다시 나눠볼 수도 있는 거고요. 서로 상호 좀 잘 협의해서 예, 상호 잘 마무리할 수 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예, 야, 네, 이게 오늘 잠깐의 이 말씀이었지만, 야, 저 우리 양민수 변호사님 진짜 양심적인 변호사다. 맞아요. 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법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일거리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거 잠깐 비즈니스 관련해서 아까 잠깐 얘기 주셨는데, 네. 뭐 컨트랙트 뭐 써야 되고 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이게 궁금한 그런 거잖아요. 사실 제가 뭐 영어가 완벽하고 뭐 하면 뭐 굳이 뭐 네. 가까운 변호사님 볼 텐데 한인 한인 변호사님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영어에 대한 좀 불편함이 불편함. 좀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김 반장님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지금 영어가 불편하기 때문에 한인 변호사를 만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교민사에서. 근데 제가 이렇게 일을 진행하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한인 변호사가 한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만난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어려워진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태어나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부분의 이제 교민분들 많은 1세대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세대 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거기서 일을 하시고 그러다가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적인 정서 그리고 맞아요. 모든 그 생각하는 게 한국적인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재판을 할 때 이제 판사님이 처음에 이제 질문하시는 것 중에 그냥 쉽게 이름이 뭐냐 그리고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냐 나이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할아버지 이제 그러세요. 저한테 양력을 얘기하시는 거세요? 아니면 음력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은 판사님은 뭐지? 이게 뭐지? 그러면은 제가 양력으로는 나이가 네. 어떻게 되고 음력 나이는 어떻습니다 얘기하세요. 그러고 그거 만 나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서 판사님한테 근데 제가 한국 나이로는 몇 살입니다 판사님 또 뭐 이렇게 그쵸. 얘기하시는 할아버지도 있으시더라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이제 한국의 문화라든가 이런 걸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판사님한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변호사도 같이 판사님과 함께 혼란스러워. 멘붕의 세계로 빠져들겠죠. 진짜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제가 생각해도 법정과의 싸움은 굉장히 디테일적인 싸움일 텐데 그렇죠. 디테일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정서적인 거, 예,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이해를 네, 해야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마음에 있는 그 문화적인 이해가 충분히 돼 있지 않으면 그 변론하기가 그렇죠. 쉽지 않겠네요. 그러면 그런 작업들을 다 해주시는 겁니까? 작업이라 하면 그 계약서나 네. 뭐 이런 것들은 예, 다 꼼꼼하게 다 계약서 작성 다 해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또 이거를 설명을 다 드려요. 제가 아까 하는 진짜 튜터를 오랫동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 영어와 수학 그리고 경제학 다 튜터를 제가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의뢰인분들한테 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어떤 분은 다시 학창 시절로 돌아가서 튜터를 받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런데 분들 그 컨트랙트 보면은 막 모르는 막 다 저도 영어 많이 쓰는데 그렇죠. 너무 어려워요 여기가. 맞아요. 하늘 씨 말이 맞는 게 여기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나온 분들도 이 컨트랙을 온전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서명한 컨트랙도 읽어보지가 제가 그 읽어보질 질문 않아요. 받았어요.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어떤 분이 근데 변호사님 제가 이거 예전에 쉐어홀더스 어그리먼을 작성한 게 있어요 해서 가져왔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면은 그 당시에 동업자분들하고 어떤 취지로 작성을 했는지 그리고 본인의 권한과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게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냥 그런 챗 GPT라든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계약서를 짜깁기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본인한테 아무런 쓸모가 없고 더 나아가서는 불리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조심해야겠다. 예, 그래서 제가 의뢰인분들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작성한 컨트랙을 잠이 안 오실 때 한번 읽어보셔라.
그러면 이제 잠이 스르르 오실 거다. 이제 그렇게 맞아요. 얘기를 하고